지금 나스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심정은 그야말로 처참함 그 자체일 겁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숫자는 공포를 넘어선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단 몇 주 만에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무려 1조 달러가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는 사실이 믿겨지시나요? 이건 단순히 주가가 조금 빠진 수준이 아닙니다. 시장은 지금 사스, 즉 구독형 소프트웨어 모델의 종말을 구하는 이른바 사스포칼립스라는 잔혹한 단어를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우리는 팔란티어에 대해 깊게 다뤘었죠. 그런데 바로 오늘 시트리니 리서치를 비롯한 주요 기관들이 쏟아낸 보고서들은 팔란티어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기업 전체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멀쩡히 돈을 벌던 기업들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부정당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2026년 현재 나스닥을 뒤흔드는 이 거대한 공포의 실체와 그 속에 숨겨진 논리적 모순,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시트리니 리포트들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기존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다 라는 공포 시나리오죠. 이게 왜 무서운 건지 차근차근 뜯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쓰는 협업 툴이나 고객 관리 시스템, 회계 소프트웨어들을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클릭하고 데이터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같은 곳에서 내놓은 에이전트형 플랫폼은 차원이 다릅니다. 업무 플로우 전체를 인공지능이 알아서 자동화해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개발자들이 지라나 컴플루언스 같은 툴을 써서 프로젝트를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클로드 코드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도 자신들만의 워크플로우를 직접 만들어버립니다.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수증을 스캔하고 장부를 정리하고 세금 신고까지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 굳이 비싼 돈 내며 기존 회계 소프트웨어를 쓸 이유가 있겠느냐는 논리입니다. 즉, 단일 인공지능 에이전트 레이어가 수많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흡수해버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고서들은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가 이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졌다는 점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요. 지난 12개월 사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매출 대비 기업 가치 배수인 멀티플 중간값이 7배에서 5배 이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주요 소프트웨어 ETF와 인덱스들은 불과 몇 주 만에 20%에서 30%나 급락했죠. IGV나 JP모건, 미국 소프트웨어 지수 같은 대표적인 지표들이 단기간에 처참하게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시장이 정말 냉혹하다고 느껴지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애틀라시안, SAP,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같은 업계의 거인들이 고점 대비 20%에서 많게는 35% 이상 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여전히 아직도 비싸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디스카운트, 즉 가치 하락의 시작일 뿐이라는 아주 매몰찬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불을 지핀 것이 바로 성장 둔화와 인공지능 투자 피로감입니다. 2021년 이후로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성장률은 이미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인공지능이라는 파도에 올라타기 위해 데이터 센터를 짓고 GPU를 사들이는 등 엄청난 자본 지출, 즉 카펙스를 쏟아부었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기업들은 IT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 타격은 고스란히 기존의 구독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돌아간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서가 지적한 이 대목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인공지능 투자가 수익성 부족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과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를 대체해 생산성을 폭발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 동시에 성립하기 어려운 모순적인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시장은 지금 이성적인 판단을 잃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은 이 두 가지 상충하는 내러티브를 한데 섞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서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기존 소프트웨어의 구독 매출을 갉아먹을 것이고 현재의 주가는 이 리스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니 가치는 더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스포칼립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공포 시나리오가 유독 2026년 지금 이 시점에 시장을 집어삼킨 걸까요? 단순히 리포트 몇 장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정교하게 맞물린 숫자와 심리의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2026년 초 단 며칠 사이에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이 약 2,850억 달러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몇 주 누적으로는 무려 1조 달러가 넘죠.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ETF인 IGV는 올해 들어서만 20% 넘게 하락했고 어떤 인덱스는 하루 만에 7% 가까이 빠지기도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숫자를 눈앞에서 보고도 공포를 느끼지 않을 투자자가 있을까요? 여기에 투자자들의 트라우마가 한몫을 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겪었던 소프트웨어 버블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한 번 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간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한 투자자들에게 지금의 하락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공포로 다가옵니다. 게다가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 보여주는 데모 영상들이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 이제 진짜로 수많은 툴이 필요 없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질적인 공포가 수치와 겹치며 증폭된 것이죠. 이 틈을 놓치지 않는 세력도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 세력들이죠. 이들은 레거시 소프트웨어 구조는 붕괴한다는 서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베팅을 이어갔고 2026년에만 무려 20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챙겼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비명을 지를 때 누군가는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 상황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모든 시나리오가 100% 현실이 될까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스트를 창업자인 제이슨 램킨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서치 같은 곳에서는 이번 폭락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를 죽인다기보다는 이미 2021년부터 시작된 성장 둔화와 기업 가치 정상화 과정에 인공지능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양념이 뿌려진 것이라고 분석하죠. 그들이 내세우는 반박 포인트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첫째,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를 대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내부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소프트웨어 업체가 자사 워크플로우에 인공지능 어시스턴트나 에이전트 기능을 통합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인공지능 기능이 더 비싼 요금제로 갈아타게 만드는 유인책이 되어 사용자당 평균 매출인 ARPU를 올리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무조건적인 치환이 아니라 진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둘째, 기업의 IT 시스템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의 복잡한 권한 구조, 규제, 감사 시스템을 생각해보세요. 보안과 컴플라이언스가 철저히 내장된 기존 소프트웨어를 하루아침에 버리고 인공지능 에이전트로 자체 제작 시스템을 만든다? 이건 현실적으로 엄청난 마찰 비용과 리스크를 동반하는 일입니다. SAP, 서비스나우, 세일즈포스 같은 시스템은 이미 조직의 뼈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째로 갈아엎는 프로젝트는 비용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일이죠. 셋째, 가치 조정은 이미 꽤 진행되었습니다. 멀티플 중간값이 7배에서 5배 이하로, 심지어 어떤 종목들은 서너 배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또 반토막이 날 것이다 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물론 성장률이 심각하게 깨지는 일부 종목은 더 내려가겠지만 섹터 전체를 일률적으로 난도질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논리적 모순을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시장은 지금 수익이 안 나서 인공지능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시나리오 A와 인공지능이 너무 대단해서 소프트웨어를 다 대체할 것이라는 시나리오 B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만큼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올린다면 그건 수익성이 엄청나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인공지능 투자는 더 늘어나야 정상이죠. 이 논리적 불일치는 결국 공포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모든 게 다 과장된 공포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위협도 분명 존재하죠. 단순한 기능을 제공하는 툴형 소프트웨어들, 예를 들어 간단한 문서 자동화나 템플릿 생성 같은 서비스들은 인공지능 모델 자체에 흡수되어 사라지거나 극심한 가격 압박을 받을 겁니다. 성장률이 이미 한 자릿수로 떨어진 오래된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가치가 더 내려가거나 인수합병의 압력을 받겠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세일즈포스 같은 거대 플레이어들은 오히려 인공지능을 자신들의 무기로 만들며 구조적인 수혜를 노리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비싸고 성장이 둔화된 일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 재평가는 맞지만 섹터 전체가 공룡 멸종하듯 사라질 것이라는 그림은 너무 나갔다는 게 현실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팔란티어 이야기를 해보죠. 팔란티어는 왜 이번 폭락장에서 같이 매를 맞아야 했을까요? 사실 팔란티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월 10달러, 50달러짜리 구독형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데이터 플랫폼이자 인공지능 플랫폼에 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는 이번 논쟁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팔란티어가 고평가된 인공지능 주식의 상징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시트리니 리서치는 이미 2025년부터 팔란티어를 두고 펀더멘털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주식이라고 공격해왔습니다. 오픈 AI와 비교해도 매출 대비 주가 배수인 PS 멀티플이 너무 높다는 논리를 폈죠. 설령 오픈 AI 수준인 17배를 적용해도 팔란티어는 역사상 가장 비싼 소프트웨어군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소프트웨어 가치가 붕괴한다는 소리만 나오면 팔란티어가 자동적으로 리스트의 맨 윗줄에 올라 매도를 맞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 시장에 버블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때마다 팔란티어는 대표적인 타깃이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종목의 디테일을 보기보다는 인공지능 스토리나 고밸류 소프트웨어라는 꼬리표로 묶어 이 TF 차원에서 기계적으로 매도하곤 합니다. 나스닥이 흔들리고 소프트웨어가 빠지는 날, 팔란티어가 그 폭풍을 피해가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시트리니가 지적하는 또 다른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높은 멀티플
애플은 물론이고 최고 경영자가 지난 2년간 약 20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매도했다는 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데이터브릭스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이번 공포 국면에서 이런 과거의 논리들이 다시 소환되면서 역시 팔란티어는 너무 비싸다는 낙인이 찍힌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팔란티어는 앞서 말씀드린 사스포칼립스의 논리와는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지점에 서 있습니다. 첫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다릅니다. 팔란티어는 사람 머릿수대로 돈을 받는 전형적인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아니라 대형 프로젝트와 플랫폼 계약 위주로 매출을 냅니다. 특히 정부, 국방, 대기업의 핵심적인 데이터와 운영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건 인공지능 에이전트 하나가 나타난다고 해서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체 난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뜻이죠. 둘째, 인공지능 에이전트와의 관계입니다. 시장의 공포는 에이전트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한다는 것이지만 팔란티어의 제품은 오히려 그 에이전트들이 잘 돌아가게 만드는 인프라에 가깝습니다. 기업이 실질적인 인공지능 워크플로우를 가동하려면 온프레미스나 클라우드에 흩어진 데이터를 연결해야 하고 권한 체계를 잡아야 하며 보안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이 레이어는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확산될수록 오히려 중요도가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즉, 팔란티어는 대체되는 대상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백엔드 운영 시스템이라는 논리가 가능해집니다. 셋째, 고객군을 보십시오. 일반적인 투령 소프트웨어는 중소기업이나 개인 고객이 많아 가격에 민감하고 갈아타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의 핵심 고객은 국방부나 정보기관, 초거대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보안과 신뢰성, 그리고 한번 구축된 시스템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관성이 강합니다. 단순히 공짜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나왔다고 해서 국가 안보가 걸린 시스템을 폐기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팔란티어가 직면한 리스크는 비즈니스 모델의 붕괴가 아니라 밸류에이션, 즉 가격의 문제입니다. 성장률에 비해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은 달게 받아야 할지 모르지만 인공지능 때문에 사업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와는 결이 다르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스닥을 강타한 시트리니 보고서의 충격과 소프트웨어 전멸 위기설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1조 달러가 사라지는 이 극심한 혼돈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시장이 말하는 공포 시나리오 속에는 명백한 논리적 모순과 과장이 섞여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이 같은 운명을 걷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한 도구에 불과했던 소프트웨어들은 사라지겠지만 기업의 뼈대가 되고 인공지능의 토대가 되는 플랫폼들은 오히려 이 거친 파도를 지나 더 단단해질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거품이 빠지는 고통은 피할 수 없겠지만요. 여러분은 오늘 이 데이터 속에서 어떤 미래를 보셨나요? 제가 공유해드린 저만의 관점과 철학이 여러분의 투자 지도에 작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다음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